그래서 디깅 모멘텀에서 저는 추가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셀프 디깅. 디깅의 대상이 밖이 아니라 안쪽의 나 자신, 나의 내면, 나의 몸. 덕질의 대상이 밖이 아니라 나인 거죠. 자, 여러분, 나를 스스로 덕질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첫 번째는 나를 돌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고요. 나하고도 연결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결국 나를 사랑하는 형태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트스마일러 김병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 주제는 디깅 모멘텀이라는 주제예요. 디깅 모멘텀.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매년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이런 책을 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 트렌드를 요약을 해서 점프 래빗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디깅 모멘텀. 디깅이라면 뭔가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모멘텀이라는 것은 어떤 계기 또는 전환점일 텐데 이 책에서는 한 분야를 깊이 파는 것을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제시하고 또 부상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또 그 힘이 사회나 개인을 또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도 어떤 자신이 좋아하는 한 분야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오타쿠, 애니메이션들과 같이 특정 분야를 전문가 수준으로 과몰입해서 탐닉하는 문화. 또 이것을 한국식으로 표현할 때는 덕후라는 표현도 최근 많이 쓰고 있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공부나 과학 지식을 탐구하는데 열심이지만 사회성이 다소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너드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또 연예인이나 정치인, 그리고 브랜드 등에 적극적으로 팬덤 공세를 펼치는 팬슈머도 많이 등장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 개념과 디깅이 뭐가 다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디깅 모멘텀, 디깅하는 과몰입하는 사람들을 디깅너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오타쿠나 덕후 또는 너드, 팬시모와 좀 다른 점은 몰입하는 대상, 몰입의 목적, 소통 방식 또는 이 사람들의 영향력 등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타쿠나 덕후 등은 몰입 대상이 이제 폭이 좀 좁고 또 자기 만족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도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교류를 하고 또 일본의 이제 서브 문화나 이런 컬처로서 이제 확산됐다는 점이 강조되었지만 이 디깅러는 관심의 폭이 매우 넓고 또 완성도 높은 재미, 공감, 또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 자기만 즐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들. 또 하나는 이것이 기업의 전략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깅러 같은 경우는 대상 자체가 이런 미디어 콘텐츠, 드라마, 영화, 만화, 소설 같은 이런 콘텐츠뿐만 아니라 아이돌, 배우, 인플루언서, 제품, 경험 등 다양한 대상을 몰입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에 설명했듯이 재미, 그다음에 성장, 공감, 자랑 추구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디깅 행위가 단지 깊은 취미 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나 효능감, 나아가서 행복을 찾는 계기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 즉 디깅이 행복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자들은 디깅 모멘텀이라는 용어를 썼던 거죠. 이 책에서는 그 디깅 모멘텀을 추구하는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가 컨셉형, 두 번째가 관계형, 세 번째가 수집형. 컨셉형이라는 이 책에서는 이런 것들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이 책에서는 헤르미온느 공부법을 제시해놓고 해리포터에 나온 헤르미온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르미온느처럼 망토 담요를 걸치고 또 해리포터의 BGM이나 ASM을 찾아서 무한반복을 틀어놓고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면서 공부를 하는 컨셉형 디깅. 대표적인 게 공부라고 해서 공부 예시를 드린 거고, 관계형 디깅이라는 것은 가수, 아이돌, 배우 또 이런 유명한 셀럽들과의 관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디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셀럽들은 덕주라고 하는데 예를 보면 BTS를 대상으로 덕질을 한다면 나는 덕후이고 BTS는 덕주인 셈이죠. 근데 이 덕후들이 덕주를 디깅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단선적이지 않고 이 덕후들 간에 상호 소통하고 그다음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서로 교감을 키워나가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깊이 있게 가져가는 것, 이것들이 조금 더 다른 관계형 디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집형 디깅은 대표적인 캐릭터 같은 것들이겠죠. 수집해 놓고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랑질도 하는 것, 이런 것까지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유형에 따라서
몰입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 트렌드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제시한 건데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이러한 디깅 모멘텀은 단지 취미 생활에 대한 트렌드가 아니라 멀티 페르소나 시대에 찐자 또는 참나를 찾으려는 열정 가득한 노력이다라고 표현했고요. 이 세 가지가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대상이 밖으로 향해 있어요. 근데 과연 밖으로 대상을 계속 갔을 때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소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셀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동안 소홀했던 나의 몸, 나의 마음, 그러면서 나를 관리하고 추스리는데 굉장히 큰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 것이 제가 보는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가를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마음 챙김에 기반해서도 명상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마음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디깅 모멘텀에서 저는 추가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셀프 디깅. 디깅의 대상이 밖이 아니라 안쪽의 나 자신, 나의 내면, 나의 몸. 덕질의 대상이 밖이 아니라 나인 거죠. 자, 여러분, 나를 스스로 덕질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첫 번째는 나를 돌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고요. 나하고도 연결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결국 나를 사랑하는 형태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이 되겠죠. 그게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프 디깅은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셀프 덕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2023년 여러분만의 디깅, 셀프 디깅을 하나 찾아서 실천해 보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명상 디깅이 됐던, 멘탈 디깅이 됐던, 요가 디깅이 됐던, 저 같은 경우에도 2023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외부 활동 중에 하나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5박 6일간의 침묵 수행을 했었죠. 그게 저한테는 그 명상 디깅을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명상 디깅, 바디 디깅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 보시죠. 감사합니다.